안녕하세요. 꽃언덕입니다. 저희 여기 화초들이 조금 몸살을 좀 하는 아이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힘들어하는 아이들, 영양이 부족해서 힘들게 느껴지는 아이들과 좀 전체적으로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좀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좀 케어 좀 한번 해보려고 나왔어요. 한번 해볼게요. 저희 집 목마가릿은 요것은 지금 이 화분을 다 이렇게 뽑아가지고 요 꽃이 피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영양을 좀 더 넣어준다고 뽑아서 움직였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얘네들이 이렇게 힘들다는 표현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형님이 많이셨죠? 이렇게 힘들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제가 이게 뿌리를 많이 건드리진 않았는데 그래도 꽃이 많이 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영양을 조금 더 준다고 그냥 조금만 파고 줬어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좀 다 뺐다가 좀 영양을 좀 더 넣어주고 다시 넣어줬는데 그렇게 무리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얘는 좀 무리가 됐는지 이렇게 정신없이 힘들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이 아이를 다시 뿌리 쪽으로 건드릴 게 아니라 요 위를 좀 쉬게끔 이 뿌리나 이런 데 쪽에서 좀 자리를 잡을 수 있게 쉬게끔 이 전체적으로 커트를 좀 해줘야겠어요. 이렇게 꽃도 다 커트를 치고 이렇게 가감이 꽃봉오리도 다 쳐주고 이렇게 그러면 얘가 이제 뿌리 쪽에서 힘들었다는 그것을 조금 뿌리 쪽에서 덜 힘들게 위로 영양을 빼내려고 하니까 뿌리 쪽에서 힘들었던 아이들이 뽑았다 다시 심었을 때 그 몸살을 하느라고 이렇게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이 화초가. 그러니까 얘를 좀 덜 힘들게 이렇게 꼭 봉오리도 다 잘라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떡잎 있잖아요. 이렇게 하엽지는 거 이런 것도 좀 다 떼주고요. 이렇게 얘가 그렇게 많이 건들지 않고 꽃을 많이 달아가지고 그걸 다 봉오리를 다 피우라고 제가 영양을 좀 흙을 좀 더 복토를 밑에다 해줬어요. 위에서 파고 좀 해줬어야 되는데 밑에서 해준 게 이제 화근이었던 것 같아요. 이걸 다시 들었다가 다시 했던 게 이 흙이 이만큼이 내려가 있었어요 원래. 그래서 이 아이에 비해서는 흙이 너무 적고 그래서 그럴 것 같아서 다시 들어가지고 밑에다 복토를 해주고 이 옆에 조금 해주고 하면서 그 영양을 줬거든요. 그랬더니 몸살을 이렇게 심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최대한 몸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가야 할 영양을 뽑아가는 쪽을 많이 줄여주면 좀 낫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많이 정리를 좀 해주려고 해요. 꽃봉오리도 이번에는 포기하고 얘가 꽃을 3번째 폈어요. 얘네들이 지금 3번째 피는 아이들이었어요. 얘네들이. 그래서 중간에 영양을 해주고 다시 심어줘서 휴면기에 그 영양제도 다 넣어주고 했던 아이예요. 그래서 이게 3번째 다시 꽃을 피우는 건데 그 꽃 피었을 때 이제 건드려서 이렇게 또 몸살을 하는 것 같아요. 놔뒀어야 되는데 이럴 때는 또
보고만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얼른 그 영양 손실을 일으키는 아이들을 제거해줘야 돼요. 이렇게 제거해주고 다시 쉬게끔 해줘야 돼요. 그럼 또 얘가 한 달 뒤? 한 달 뒤에 좀 다시 피울 수 있을 거예요. 여름이 되기 전, 한여름이 되기 전. 이제 한여름이 되기 전에는 한 번 더 펴줄 것도 같아요. 그래서 얼른 이 아이들을 꽃대가 이렇게 중간에 조금 남아있으면 바짝 잘라주는 것도 이 영양 손실을 좀 줄여줘요. 아유, 요즘 왜 이렇게 발음도 잘 안 되는지. 옛날에 잘 써먹었던 단어들도 이제는 너무 얼른 생각도 안 나고요. 발음도 왜 이런지 애들이 자꾸 이제 따라해요. 흉내내고 흉봐요. 자식들이 막 발음을 다시 해봐 이러기도 하고. 이런 것이 나이를 먹는 건지, 저희도 어릴 때 엄마들한테 그런 그 발음에 대해서 아니면은 단어에 대해서 웃고 그랬는, 엄마가 쓰는 말이 너무 잘 살짝살짝 비껴가는 언어 발음과 그 좀 이상한 단어를 쓰는 거를 저희가 막 웃고 놀리고 교정해드리고 그랬었는데, 저희가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놀림도 많이 받는답니다. 그 친구들이랑 통화하면서도 빨리빨리 그 단어 생각도 빨리빨리 안 나요. 옛날 같지가 않아요. 이게 또 내 부모들 대를 이어서 또 같이 뒤를 따라 늙어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이제 얘네들이 여기가 너무 푸짐하고 꽃까지 이렇게 잔뜩 달렸던 아이들을 떼줬으니 이 아이가 조금 가볍겠죠. 버겁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약간 방그늘에다가 휴면을 시키려고 해요. 조금 휴식을 하라고. 이렇게 해서 놓고, 또 저희 요거는 1월 달에 이게 조날 계통인데 문나이트 비올리 누에 블루션. 예. 이런 발음도 어려운 우리 시대에 이 제라늄 이름은 너무 어렵답니다. 예. 이거 1월 달에 1월 10일 날 이렇게 도착했네요. 이렇게 1월 10일 날 산 건데, 이렇게 그때 오자마자 그때는 이제 새싹으로 왔어요. 싹으로 와가지고 삽목을 해서 싹을 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제가 이제 일반 흙에다가 이렇게 화분가리 흙에다가 갈아준 아이인데, 이거가 4월달부터 3월 말쯤부터 지금까지 이게 세 번째 꽃을 펴요. 세 번째 꽃을 피고 있는데, 이렇게 누런 떡잎을 이제 일으키면서 입장이 이렇게 누렇게 떡잎지죠. 이를테면 이 화분에 영양이 좀 부족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얘네들이. 여기 지금 한 송이가 잡혀 있고, 한 송이는 지금 끊어졌어요. 근데 지금 또다시 핀 거고, 또다시 이렇게 봉우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과정에서 얘는 또 힘들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대로 연탄가리처럼 영양 흙을 좀 바꿔주려고요. 영양제도 좀 넣어주면서 좀 바꿔줘 보려고요.
요거 그렇게 하고, 요거는 이게 로즈버드인데요. 제가 이거를 잘라서 삽목을 한 거예요. 요거 삽목을 한 지가 2개월, 3개월 됐어요. 3개월 이상 됐어요. 3개월 넘은 것 같아요. 3개월 넘은 거. 이게 1월 7일 날 했네요. 1월 7일 날. 1월 7일 날 삽목을 했어요. 예, 로즈버드. 삽목등이. 제가 1월 7일 날 삽목해서 이렇게. 근데 대개는 지금 꽃들을 물었거든요. 얘만 꽃을 안 물고 이렇게 잎만 부성해지고 이 밑에 장은 누렇게까지 돼요. 이렇게 누렇게까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새흙으로 좀 바꿔주는 주면서 영양제를 조금 주면 꽃을 피울 것 같아요. 지금 한참 꽃을 피울 때인데 애가 아직 못 피우고 있는 거 보면 조금 이제 영양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거 두 가지를 분갈이를 해볼게요. 얘는 조날개통. 제가 이렇게 원목대로 키우려고 이렇게 기둥을 세워놨었어요. 그럼 이쪽을 이렇게 받치면 또 다른 쪽으로 넘어가요. 그럼 다음에 분갈이 때는 이렇게 다르게 받쳐주면 돼요.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또. 그래서 요거는 이 아이가 이렇게 뿌리를 잘 내렸어요. 이게 처음 그 인터넷 쇼핑으로 해서 이렇게 조그만한 아이, 삽목한 아이가 왔던 것 같아요. 요만했었어요. 조그만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크면서 꽃도 몇 번을 폈어요.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실하게 잘 내렸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다가 흙만 조금 새흙으로 바꿔주면서 영양제 조금 올려주는 거로, 얘가 지금 꽃을 너무 많이 폈었어요. 작은데. 작은데 너무 많이 펴졌고, 이 밑은 이 뿌리가 지금 너무 잘 커가지고 요거는 그냥 이게 해준 지 몇 달 안 됐으니까 여기서 그냥 나게 잘 나게 얘를 깔마이를 안 해줬어요. 이렇게 잡아서 그냥 넣어주고 굵은 마사를 이렇게 넣었답니다. 이렇게 하고 새흙으로 새흙을 좀 넣고 그대로 이걸 연탄가리라고는 하지만 이게 많은 흙을 넣어주고 다시 위에다가 복토를 해줄 때 이렇게 해줄 때 저는 이렇게 영양제를 조금 이렇게 질석이나 뭐 이렇게 골고루 들어있는 영양제인데 요 제라늄 전용 영양제인 거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근데 요거를 저는 꼭 제라늄뿐만 아니라 이런 이런 옥마가렛이나 아무 화초에도 다 이거를 주면 꽃을 너무 잘 펴요. 그래서 제가 요걸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박 비료 이런 것랑 같은 걸 거예요 저게. 근데 유박 비료를 사용하기에는 제가 이제 이런 꽃 피는 화초를 접한 지는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유박 비료는 그 양이 많은 게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게 이제 처음부터 큰 걸 사서 만들 적이나 또 중간에 이 꽃에 관심이 없어질 수도 있어서 저걸 사서 쓰다 양이 적으니까 저걸 사서 쓰다가 보니까 저는 제가 그 유박비료는 안 써봤는데 이 다음에는 이제 많아지면 써볼 건데 이제 그 아직까지는
이제 그렇게 꽃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아직은 제가 쓰는데 제가 꽃을 제가 아무튼 이렇게 영양을 좀 해주고 나면 꽃 진짜로 잘 피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그래서 저는 아직은 쟤를 사서 써요. 쟤를 사서 쓰면서 이렇게 그래서 꽃을 잘 피나 보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박도 이제 이 양이 많아지고 화분이 커질수록 이제 유박을 쓰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유박도 근데 겸해서 근데 얘를 쓰고 나면 확실히 꽃이 엄청 잘 펴요. 끝없어요 아주 그냥. 그리고 푸짐하게 핍니다. 지금 송살구도 한 번에 네 개 다섯 송이가 열려가지고 진짜 이 화분 이 덩어리보다도 한 송이가 그렇게 크게 네 송이 다섯 송이씩 달고 있었어요. 그 이렇게 작은 애한테서. 그러니까 한 가지는요 이파리가 싹 없어지고 꽃대만 두 개가 딱 열렸어요. 그 잎의 영양을 다 빼먹었는지 이파리가 그냥 다 노랗게 떨어지면서 꽃만 싱싱하게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비료가 그 꽃의 영양이 엄청 가게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고 저 비료의 성분과 이 비료 성분은 조금 그 농도나 뭐 그런 것이 양의 차이 뭐 이런 것들이 좀 틀릴 것 같아서 저는 이거를 좀 위에다가 좀 더 넣어줍니다. 그래서 얘한테서 부족한 영양이 얘한테 있을지 또 얘한테서 부족한 게 얘한테 있을지 몰라서 저는 이렇게 두 가지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이 노란 알비료는 위에다 놔주고 이 위에다가 이렇게 소립맛 하나, 중립맛 하나, 대립맛 하나 이렇게 얹어줘요. 그러면 물 줄 때도 흙이 쓸리지 않고 또 이 알비료가 튀어나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알비료가 어느 한쪽으로 몰리는 것도 방지해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완성. 이 아이는 이렇게 완성이고요. 이제 이 대가 흔들거리긴 하지만 전에 이쪽에서 대를 이렇게 받쳐줬더니 이쪽으로 많이 휘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받쳐줄게요. 이렇게 꽃대가 있으니까 꽃대를 좀 피해서 조금 일으켜주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똑바르게 그리고 덜 흔들리게 이거 하나 꽂아줌으로써 많이 덜 흔들려요. 그러면 자리 잡는 그 시간 동안 얘가 그 좋은 역할을 해주죠. 바람에도 안 흔들리고 흔들림을 막아주니까 이 대역할이 꽃꽂이도 내가 키우고 싶은 방향을 선택도 해주지만 이렇게 분갈이를 했을 때 안정감을 찾아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완성. 이 아이는 산목둥이 핑크. 요거는 다른 아이예요. 다른 화분에다가 심었어가지고. 이거는 로즈버드. 얘는요 삽목을 했을 때 이 화분에 요만큼을 채워서 뿌리를 내린 거예요. 그리고 또 요거를 이제 조금 자라면은 요것째 들어서 또 이렇게 흙을 또 보태줍니다. 보태주고 요걸 올리고 그 위에다가 또 복토를 또 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 뿌리를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채워 올라온 거예요. 흙이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얘가 1월달부터 큰 아이인데 입장으로만 너무 가게 해서 이걸 중간에 따줬어야 되는데 안 따줘서 꽃을 못 피운 것 같아요. 입장이 너무 많아도 꽃 피는데 너무 느려요. 그래서
이 입장을 안 따줘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빼보니 이 흙 깔아준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이 새흙에다가 물 빠지면 좋으라고 자갈 조금 깔아주고요. 여기 새흙을 다시 조금 복도를 해주고 밑에다, 그리고 위에 흙은 털고 이렇게 위에 흙은 좀 털고 밑에도 막 무너집니다. 요만큼씩 이렇게 복토를 하고 위도 복토하고 했던 여기 자리라 여기 얼른 떨어지는 거. 이렇게. 위와 아래를 자꾸 복토를 계속 해주면서 그 산목둥이를 이 화분에서 저 화분으로만 뽑아서 움직여주지 않고 그 자리에서 흙을 자꾸 보태주고, 밑에서 보태주고 위에서 보태주고 밑에서 보태주고 위에서 보태주고 하면서 이 화분을 꽉 채워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키운 아이거든요. 삽목을 할 때 이제 이렇게 아주 목대가 튼실하니 잘 큰 것 같아요. 이 삽목둥이 치고는 엄청 튼튼하고 잘 큰 것 같아요. 이렇게 밑장을 좀 떼주고 밑에 이렇게 통풍도 좀 잘 되게 떼주고, 원래는 이 제라늄을 이렇게 이파리를 똑똑 띄면 이 대에 상처가 나가지고 그렇게 띄는 건 아니라고 해요. 근데 오늘 제가 그렇게 띄어졌네요. 이렇게 이런 데는 끊어졌었는데 꽃대를 끊어준 것 같아요. 여기는 이렇게 꽃대를 끊어준 자리가 있어요. 이렇게 이것도 아직 덜 말랐죠. 꽃대 끊은 자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파리를 좀 정리해주고, 이거는 좀 놔두고 이렇게 해주고, 지금 새우를 조금 넣었죠. 이렇게 여기다가 얘를 넣고 안 들어가니까 좀 더 넣고, 이렇게 더 넣을 때 전해를 조금 넣어줘요. 이렇게 넣어주고, 또 이 비료는 제가 너무 산목둥이를 이렇게 보충해 주면서 키울 때는 안 해요. 지금은 이제 성체가 됐다고 생각하니까 비료를 좀 넣어주고 이렇게 하지만, 이 산목둥이를 키워낼 때, 성체가 될 때까지 키워낼 때에는 그렇게 비료를 주진 않아요. 비료를 주진 않고 이렇게, 또 요 위에 제가 이렇게 뿌리가 바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뿌리가 나와 있잖아요. 이런 데다가 바로 그 비료가 닿게 해주진 않아요. 그 비료가 닿게 해주면 몸살 더 한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흙을 조금 덮어요. 덮고, 조금 덮고, 그래도 공간이 많죠. 이렇게 아직 공간이 많죠. 여기다가 비료를 또 이렇게 위에도 뿌려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그 위에 이 복토를 좀 해주죠. 이 새 흙만 들어가도 영양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꽃을 많이 물을 걸 기대하면서 비료를 좀 더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얘도 이제 이렇게 대를 형성하고 있죠.
이럴 때쯤 얘를 자리를 잡아주지 않으면 나중에는 막 이렇게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막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를 이쯤부터는 자리를 내가 원목대를 키우고 싶거나 뭐 나는 늘어진 게 싫다 뭐 이러면 이렇게 자리 잡아주는 거를 이때부터 해야 하십니다. 자리를 이렇게 흔들림도 덜하죠? 단단해졌죠? 여기다가 제가 또 흙을 조금 더 올리고 제가 요걸 좀 한 답 더 넣어준다고 그랬죠? 저쪽에서 부족한 용량이 있을지 또 모르고 이게 꽃을 좀 잘 피우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제라늄을 키우는 이유가 잎을 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꽃을 좀 보기 위해서 제가 이런 걸 좀 씁니다. 꽃이 잘 피고 이 제라늄 전용이 비료도 꽃을 잘 피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른 꽃님들도 이 노란 영양제도 많이 쓰고 뭐 유박도 쓰고 한다니까 저는 이렇게 두 가지를 조금씩 아래 위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은 서로 조금 부족한 것들이 보충이 될까 싶어 가지고 저는 이렇게 한답니다. 이걸 뭐 만들어내신 분들은 다 넉넉히 만들으셨겠지만 전 이렇게 사용을 한답니다. 그리고 요 위에다가 저는 이제 이렇게 산목 아닌 저기 마사 마사를 좀 올려주고요. 마사를 올려주는 이유는 이 자리 잡는 것도 좋고 물 줄 때 흙이 한쪽으로 몰리는 것도 막아주고요. 또 이렇게 막 삽목을 했거나 뭐 저기 다시 분갈이 해줬을 때 자리 잡을 때 또 이게 자리를 잡게 해주는 역할도 좋아요. 흔들림이 많지 않아서 그러기도 하고 또 영양제를 이렇게 위에 올려주는 것들이 물 줄 때 저쪽으로 밀려도가 한쪽으로도만 밀려가고 또 그게 튀어 나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사를 좀 올려주고 기본 이런 거 이 마사는 이렇게 쓰다가 거의 이렇게 한 달, 두 달 만에 이렇게 분갈이나 또 영양제를 보충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이제 분을 건드릴 때 재활용하셔도 돼요. 다 재활용하셔도 되고 이런 흙도 지금 분갈이하고 남은 이런 흙도 그냥 저는 그냥 대충 그 식초나 소주 같은 것 좀 넣고요. 이게 소독해가지고 다시 같이 이런 정식 흙에다가 섞어서 씁니다. 이렇게 이 마사도 그렇게 쓰시면 돼요. 나중에 마사도 다시 재활용으로 다 쓰시면 돼요.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화분마다 올려주면 이게 다 돈이 얼마야 이렇게 하지만 이거 재활용할 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요거는 산목등이 이제 꽃을 한번 피워보려고 제가 이제 쓸데없는 가지 같은 건 좀 따주고 또 영양도 좀 보충해줬어요. 이제 자리 이제 더 이상 다른 쪽으로 휘지 않게 이렇게 자리도 좀 잡아주고요. 이렇게 제가 여기 그전에는 그 식탁이나 이런 테이블에서 분갈이를 했었는데요. 제가 여기 이 싱크대에서 하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싱크대. 그래갖고 싱크대에서 설거지통으로 싹 쓰레기를 이렇게 밀고 여기서 물 청소를 바로 하고 여기서 이렇게 물을 바로 주고 치우기가 너무 편해서 제가 싱크대를 선택했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물을 이렇게 받아서 바로 이렇게 얘네들한테 물을 또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자리도 잘 잡고
영양도 한번 녹아서 내려가라고 물도 이렇게 한번 줍니다. 그리고 요것도 얘가 힘들어한다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엽이 지려고, 그래서 제가 요거는 이제 다시 분갈이 해줘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오늘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잘라버리고 이렇게 단촐하게, 너무 이파리가 없어도 강합상을 해야 또 꽃송이를 만들어내고 할 텐데, 그러니까는 이제 어느 정도는 남겨놔야 되고요. 이렇게 그래서 또 이제 자리도 잘 잡고 준 영양제가 조금 녹아서 뿌리의 영양도 가라고 이렇게 물을 한번 듬뿍 줍니다. 이렇게. 오, 밑으로 흘러내리네, 안 흘러내리네, 상관없어요. 이렇게 충분히 주고, 안 흘러내려도 이렇게 화분이 처음 들었을 때보다 묵근해집니다. 그리고 이럴 때는 얘는 며칠 전에 물을 준 아이예요. 그래서 이런 마사를 깔아놔도요, 물이 젖었나 안 젖었나가 다 알아요. 이 마사가 젖은 표를 내요. 흙처럼. 이 만져보지 않아도 이 눈으로 이렇게 딱 볼 때 젖은 마사인지 이 마른 마사인지를 구분이 확실히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젖은 마사 느낌하고 마른 마사 느낌이 틀리잖아요. 이런 색깔의 마사가 오게끔 하면 안 되는 게 있고, 바짝 마른 다음에 겉흙이 마르면 줘야 돼요. 그러면 얘가 마른 다음에 주면 돼요. 근데 이제 지금 얘는 젖은 느낌이 들잖아요. 이 화분에 이렇게 젖은 느낌이 듭니다. 확실히 틀리죠. 이럴 때는 안 줍니다. 이렇게만 안 주면 돼요. 그리고 얘가 저렇게 말랐어요. 바짝 마른 것 같아요. 그래서 손가락을 이 마사 속에 이렇게 딱 넣어놓으면 습도가 느껴져요. 그러면은 안 줘도 되고, 습도가 이렇게 손가락 이 반마디 정도, 이렇게 한 마디 말고 반마디 정도만 들어가도 너무 건조하다 이러면 그땐 물 줘도 돼요. 이 목마가렛이나 이 제라늄만큼은 그렇게 예민하지가 않아요, 식물이. 그래서 무슨 손가락 몇 마디 몇 센치 뭐 건조 뭐 습도 뭐 이런 걸까지 따지지 않아도 되겠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걸 많이 키워보진 않았지만, 저는 이제 다육이를 많이 접했었는데, 얘네를 이제 작년 12월 달부터 얘네들 꽃을 이제 관심을 가졌는데, 그렇게 얘네들이 두 가지 얘네들만큼은요 엄청 예민하지 않아요. 굉장히 진짜 짱짱해요. 오, 가위를 소독해야 되네, 어쩌네 막 이러도요, 얘네 그냥 아무렇게나 줘서 잘 커요. 얘네만큼 아무렇게나 키워도 잘 되는 애는 전 처음 봤어요. 목마가렛하고 이 제라늄은요 진짜 대충 키워도 진짜 잘 커요. 근데 이제 이거를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꽃을 많이 보나, 또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아이들이 수영이요 넝쿨처럼 막 이렇게 자라는 습성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내 마음에 드는 수영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되나, 꽃을 많이 보기 위해서 어떻게 영양을 줘야 되나, 언제쯤 꽃을 확 다 피우고 이파리만 남았을 때는 어떻게 시식을 취해줘야 되는지, 그쯤에는 무슨 어떤 케어를 해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만 알면 얘네는요 진짜 다른 꽃에 비하면요 얘네들은 진짜 키우기가 되게 쉬운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되는 아이들이 거의 얘인 것 같아요. 그냥 자리도 내가 그냥 이렇게 해주면 저렇게 해주면 그대로 잡고, 꽃도 내가 영양제를 조금 더 신경 써주면은 마음껏 피고. 저는 얘네 두 아이들은요 진짜 키우기 쉬운 아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예, 꽃님들도 한번 이제 뭐든 이렇게 보면은 제라늄과 목마가렛은 거의 갖고 있겠지만은, 얘네 지금 없으신 분들도 얘네만큼 한번 키워보시라고 추천해드려요. 너무
이게 케어가 잘 돼요. 그래서 지금 식물 처음에 모르시던 분들은 처음 시작할 때 요런 아이들을 시작해보면 재미를 붙이기가 쉬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